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구나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줄곧 당을 분열시킨 분들,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혁신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기대를 안겨줄 수 있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과 미래가 필요한 지금은 장동혁이 답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스피드 일문일답입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답하시는데 단답형의 명쾌한 한 문장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질문이 연달아 나갈 텐데요. 20초 안에 답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패배와 지지율 하락,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이것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경태 받아주시죠. 내부 분열을 없애야 국민의힘이 삽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을 때 국민의힘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김문수 후보. 분열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해나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의 단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확실하게 토론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잘 답변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적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정체성을 놓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이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철수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치를 든든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 보수는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외침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그동안의 경제 성장,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조 후보의 철학과 생각을 잘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론 룰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주제 제한은 없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7분간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면서 토론을 주도하는데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상대 답변이 길다 싶으면 끊을 수도 있지만 최소 30초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당연히 30초는 남겨놓고 하셔야 합니다. 본인 질문과 발언은 1분 안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너무 길거나 혹은 잔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한 명한테만 계속 질문할 경우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장동혁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후보님의 대선 경선에서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의 상황실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당원들께, 국민들께 확실하게 털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단일화 시간까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고요. 당에서 여러 여건들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예견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를 즉시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이 단일화 약속을 하실 때 23번의 단일화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처음에는 단일화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러면 왜 한덕수 총리를 찾아뵙거나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안 했죠.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개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원했던 단일화는 당원들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했던 단일화는 5월 11일 전까지 뭐 당원 투표든 아니면 뭐 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를 합산한 것이든 정상적인 경선에 의해서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둘 중에 한 분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기호 2번을 달 수 있도록 5월 11일 전까지 아름답게 단일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한 당원들께서 우리 대선 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후보님께서 약속하셨던, 당원들께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한덕수 후보는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우리 중앙당에 있는 우리 대선 후보 사무실 와서 저하고 네, 포옹을 하면서 단일화하는 거 후보님,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셨죠? 당원들이 기대했던 당원들이 그걸 기대했지 않습니까? 두 분의 당원 투표, 두 분 간의 당원 저한테 조금 빠른 투표와 걸 조금 주셔야지. 한 30초씩. 예, 제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고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하시고 두 분 한 30초 이렇게 주시면. 당원들께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단일화, 그리고 당원들께서 기대했던 단일화, 그래서 두 분 간의 공정한 경선 투표에 의해서 단일화를 이루셨다. 그것이 지금 후보 교체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의 후보가, 한 분의 후보가 결정됐지만 그것이 후보께서 약속하셨던 단일화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원들께서 기대하셨던 단일화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해서 바로 한덕수 후보가 우리 우리 대통령 후보 사무실로, 저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직접 포옹을 하고 저 손을 들어주시고 적극 돕겠다고 하고 가셨고요. 그것이 단일화고요. 두 번째는 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선거에서 뽑아놓고 마지막에 저를 교체하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는데 후보님, 이것을 후보님, 우리 당원들의 전원 후보님, 투표로 제가 바로 부결시켰죠.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는 누구보다도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고 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보 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후보 교체까지 간 과정에는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당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제가 답변을 조금 다음 제 30초 의견을 라도.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가 네.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의 심장과도 같은 당사에 와서 우리 국민의힘의 목숨인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당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없기 때문에 통상 주말에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장소나 공공기관은 통상 주말에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다시 영장이 집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효기간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털을 수 있을 때 털어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게 놔두되
대신에 이번에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또 500만 명이나 되는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통과되면 이와 같이 특검은 무도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특검에게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무도한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그럼 내일이라도 다시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낼 것인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적치 특검의 무도한 특검을 수사를 예상했으면서 왜 특검에 찬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고 내일 또 특검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지난번 8.15 광복 경축식 때처럼 제 온몸을 던져서 맞겠습니다. 프랭카드 들고 있는다고 막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 몸을 던져서 맞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장동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장동영 후보님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첫째, 단일화가 한덕수 후보하고 저하고 단일화가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등록해서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것을 짧게 하십시오. 아까처럼 자,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예. 짧게 답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월 11일까지 당원 몇 퍼센트, 국민 몇 퍼센트의 룰을 가지고 투표로 결정하는 그런 단일화였습니다. 그런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결국은 단일화가 돼서 한덕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 저 사무실로 오셨었는데 제가 찾아간 것도 본인이 오셔서 단일화의 포옹을 하고 또 확실하게 저를 지지해 주겠다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단일화가 안 됐다고 근데 하는지. 그건- 다만 안 된 것은 한덕수 후보로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꿔치기 하는 교체가 안 된 것이 후보 교체가 안 된 것이지 단일화가 안 된 것은 아닌데 더구나 저 상황실장도 하시고 또 선대본부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그 너무나 이번에 이 대표 선거에서 조금 정략적인 말씀이지 그게 사실과는 거리가 먼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2번을 썼습니다. 네.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두 분의 경선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총괄 선대본부장 상황실장일 자, 때도 말씀드렸고 또 자, 후보 저는- 교체가 있을 때도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께서는 반드시 5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약속하셨던 약속했습니다. 단일화를 그래서- 이루셔야 된다고 자, 말씀을 들어보시죠. 드렸습니다. 제가 후보 단일화를 그때까지 했어요. 한덕수 후보는 등록도 안 하고 저가 혼자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요. 자, 지금 이 특검이 바로 이재명 특검이 우리 당사를 지금 침탈해서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을 뺏으러 왔는데 저는 바로 즉시 바로 우리가 대전에서 합동연설한 마치고 그날 밤부터 바로 저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당사의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서 저 한 놈이라도 지키겠다. 절대 이 당원 명부를 뺏길 수 없다. 당원 명부를 뺏긴다면 제가 대표를 출마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표가 된 데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원 명부가 다 뺏겨가지고 당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대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와서 당사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4박 5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장동영 후보께서도 또 특검 사무실 앞에 가서도 1인 시위도 하시고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경태 후보께서는 특검의 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먼저 김문수 후보님께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동영 후보한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동영 후보는 지금 제대로 싸우고 계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당사에서 농성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는 특검이 압수수색 재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따라서 자-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 법원 앞에서도 1인 시하고 법원에 영장 남발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하셨어요. 예. 어제는 특검 앞에 가서 또 특검에 대해서 강력히
이런 무리한 수사에 잘 대해서 하셨는데, 규탄을 했습니다. 제가 잘 네. 하셨는데 저 말씀은 당원 명부는 당사에 있잖아요. 그럼 주말이니까 안 오겠지. 주말이라는 거 안 온다는 이 특검이 그런 특검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그런 안 왔지 식으로 않습니까? 그리고 안이하게 주말에는 경험 현실적으로 없이 그냥 막연한 현실적으로 그런 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방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조경태 후보 받아주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세이브 코리아에 주최했을 때 하나님 계시로 비상계엄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는 당연히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서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나 나쁜 상황에서나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맞고 틀리고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보령 시민들께서 시국회의에서부터 해가지고 후보 사퇴,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항의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민주당 당협위원장이 몇몇 분들을 모아서 그런 집회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장 후보님 같은 경우에 12월 3일로 돌아갔을 때 비상계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계시라 보고 지난번에는 해제 찬성표를 눌리지 않습니까? 해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면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다시 저는 그 표결에 참여해서 해제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제 표결을 찬성했으면은 탄핵에도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의 잘잘못을 떠나서 계엄을 반드시 탄핵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어떤 방식이 당시에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치면은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면서 윤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장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장 후보님하고의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계몽령을 계엄이 잘 됐다는 주장으로 이해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안철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문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전한길 씨 면접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한길 씨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자유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면접에서 떨어지신 거네요. 아니, 면접한 적은 없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면접 아니겠습니까? 5분 앞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누가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고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갖다 줘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비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잘못한 것이 계엄인데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 30만 명 이상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당을 해체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해산하자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부터 먼저 북한에 돈을 갖다 줘가지고 현금 갖다 줘서 핵무기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해산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비상계엄으로 GDP가 6조 3천억 원이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또 중기 중앙회 조사로 자영업자 90%가 매출 격감을 겪었다. 그래서 자살한 분들이 꽤 많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방금 그 말씀하신 거는 다 사실일 거고요. 비상계엄이 잘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북한에 돈 갖다 줘, 현금을 갖다 주지 말라고 하는, 유엔도 갖다 주지 마라, 우리 당에서도 갖다 주지 말라는 걸 굳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갖다 주고 노무현 대통령 갖다 주고 이재명 대통령도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3조 이상 갖다 줘서 핵무기 저렇게 많이 개발해서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예, 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알겠습니다. 해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대통합 픽텐트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비슷하게 드렸습니다만 네. 이거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그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자유혁신당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과 합당하거나 선거연대로 공출 나눌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어느 당이 어떻게 된다 이건 또 검토를 해보 저 맘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모아서 이번 다가오는 10개월 앞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필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 많이 이제 포괄할 할수록 좋은데 그게 예, 어디까지 그러면 가능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님 서울시 시장 공천하고 황교안 전 대표 경기도지사 공천하고 조원진 전 대표 대구시장 공천하고 가능했군요. 그런 거는 그냥 너무 이제 당 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너무 과한 말씀이라는 거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부터 이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세훈 시장보다 더 나은 후보가 누가 나온다면은 그 어떤 후보인지 이야기하지 무슨 당 그냥 이렇게 넘겨 짚어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거는 사실과도 너무 다르고 하나의 즐거운 공상은 될 수 있지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즐겁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꼭 있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이 윤원계인 집단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계몽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의 계엄을 통한 계몽이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럼 장동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1차 토론 때도 사실은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장황해서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정치 입문하실 때 민주당 녹화하셨다는데 민주당과 컨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민주당과 노크를 했다는 게 구체적인 사실도 없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관 옷을 벗자마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고요. 국민의힘 입당해서 지금껏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쳐서 예. 그 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 한 번도 당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예, 여기 세 분 중에 허위 사실이네요. 여기 세 분 중에 다 당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좌와 우를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다른 당에 녹화할 새도 없이 저는 인재행위 케이스로 곧바로 입당하고 미래통합당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에 계속 와 있는 이 사람에 예. 대해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세 분이야말로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 2023년 전당대회 때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연판장 돌리셨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 총질 아닙니까? 저게 분명히 제가 그때 저는 그 연판장을 돌릴 때 그 연판장을 돌리는 의원님께 저는 선관위 위원이기도 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은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선관위원직을 바로 사퇴하고 당시 김석기 사무총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의도치 않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저는 선관위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그 다음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 모든 전후 과정은 지금 예, 김석기 그럼 의원님께 또 확인해 보시면 묻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여쭤본 건데 8대 0 헌재에서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 났는데 이 판결 수용 어려우십니까?
저는 분명히 계엄의 수단의 방법, 적절성, 균형성이 맞지 않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헌재 재판 과정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유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도권 토론에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답해 주시는데 답변 시간은 50초입니다. 2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남짓했습니다. 지금껏 한 일 중에서 이건 정말 잘못했다 싶은 거 한 가지 꼽아주시고요. 이것 하나는 참 잘했다 싶은 것도 한 가지 꼽아주십시오. 먼저 김문수 후보입니다. 제일 잘못한 것이 바로 이재명 범죄자, 5개의 재판을 받던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자기 재판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잘못한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니까 감옥에 있는 지금 한 5만여 명의 모든 재소자들이 왜 이재명은 재판도 안 하는데 나만 재판해서 이 감옥에 가다 놓냐. 자기 바로 부지사로 북한에 돈 가져 줬던 이화영 부지사도 징역 7년 8개월 받아가지고 북한에 돈 갖다 준 것 때문에요. 이렇게 불만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태. 저는 뭐 민주노총의 핵심 인사였던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힌 것과 전교조의 핵심 인사였던 사람을 지금 교육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조국 사면이나 윤미향에 대한 사면 또한 이런 것과 저는 결을 같이 하는 것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교조나 민노총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가 한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큰 리스크자 대한민국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